안녕하세요.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늘 저 혼자 질문하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선생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말씀도 배우고 제 의견도 얘기하니까 더 신나네요. 이번에 질문 하나는 마음을 열지 않는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릴 때 부부싸움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그러고 점점 마음의 문을 닫더니 결국은 학교에서 자퇴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먹는 거나 어쩌다 코빼기를 보이고 엄마하고 같이 먹지 말도 섞지 않고 자기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엄마가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떻게든 좀 바깥에도 나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하고 엄마가 얘기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다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데 선생님, 이런 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마음을 알아가고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이건우 선생님께 꼭 좀 여쭤봐 주세요. 이러시네요. 네. 내 말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네. 그거는 이제 내가 그분은 그 학생하고 좀 깊은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내가 찾을 수가 있겠는데 단지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고 있다.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죠. 이건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네. 없단 말이야. 네. 그 어려움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내가 한 환자를 이제 그런 환자를 붙들고 초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시간을 1시간을 줬어요. 1시간 동안 문답을 내가 이렇게 하고 다섯고 일어나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내 마음 몰라요. 1시간이나 하려 했는데. 1시간이나 내가 예.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막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내 마음을 모른다는 예. 그게 조금 괘씸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내가 초년병일 때니까 괘씸해. 네. 이만큼 내가 얼마나 자기를 많이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엄청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오. 귀는 닫고 있는 사람한테 내 혼자서 쓰는 거예요. 예. 첫째 귀를 열게 해야 돼요. 귀가 열리면 마음을 열어요. 네. 그 다음에 얘기해줘야지. 귀도 안 열고 마음도 안 여는 사람한테 계속 뭐 공자왈 망자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가 경험을 계속 하면서 이제 터득했는 얘기인데 내가 터득했다고 상당히 기뻤어. 네. 야, 이거 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게. 예. 벌써 그때 그분이 이미 다 1000년 전에 얘기를 이야기한 해서, 내용을 내가 1000년 뒤에 깨달았다고. 예. 나는 그 책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네네네.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 깨닫기는 깨달은 거지. 네. 그게 뭐 어떻게 되나, 대화를 할 때는 3단계로 하라는 거야. 아하.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지.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두 번째 단계는 그 관심이 공감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걸 이제 그 사람이 표현한 걸로 그대로 얘기하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60%. 오호. 그 다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30%.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10%에 지나잖아. 아하.
근데 사람은 90%를 생략하고 그러네요. 단도직입적으로 10%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귀를 닫았는데 뭐 예. 10%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일본말로 택도 아리마생이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90%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고 과감하게 생략하는지, 그죠? 특히 그걸 잘하는 게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이때 또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편해지네요, 이제 선생님. 그 수련을 받으면서 내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이라든지 예, 이제 나를 아껴주는 어른들이 나보고 충고를 해. 예, 자네 말은 옳은데 음흠. 점점점점점. 예,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생각해. 내 말이 옳다면 옳은 거지. 네, 네, 점은 왜 찍느냐. 틀렸으면 틀렸다 하든지. 네, 옳다 해놓고는 점을 점점점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음흠.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서 그것까지 오버랩 시켜가지고 예, 내가 90%를 생략하고 아하. 10%를 얘기하니까 10%는 맞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점에 90%가 담겨 있었던 그래서 말이네요. 우리가 네. 문을 걸어 잠가놓고 게임하고 이 얘기는 게임은 엄마처럼 생략을 안 하잖아. 네. 앞에 기분 좋은 걸 다 충족시켜주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게임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안 여는 게 아니에요. 게임한테 네, 여는 네, 거예요. 네. 엄마한테 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분하자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론적인 거겠지만은 네. 그 90%를 엄마는 생략하고 10%를 주려고 하고 네, 네. 게임은 90%를 충족시켜준 게임이 안 되네요. 게임이 게임하고. 안 되지. 그 10%는 말을 안 해도 지가 다 네, 알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서 네. 뭐 아들뿐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를 네네. 하든지 간에 그런 걸 활용을 하면 10%는 대화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네. 기왕 전달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귀 닫고 있는 사람한테 속이의 경영일기로 말이지. 속이의 경일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안 들리는데 어떡해. 네, 네. 근데 그게 자기가 10%라는 걸 모르고 지내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알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와 이랬는데 그리스 시대에 벌써 그건 일반화되니. 네, 네,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대화의 3단계. 관심, 공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이 3단계에서 앞에 관심과 공감이 90%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질문을 한 분의 아드님, 게임하는 아드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게임은 참 나도 뭔가 재밌고 싶은데 무료하지 않고 확 관심을 가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 속에서 상대도 있고 뭔가 이렇게 게임에 성취해야 될 것도 있고 그게 서로 공감이 되고 나머지 10%는 내가 알아서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니 마음의 문을 닫았다. 정말 명의가 아주 침을 정확하게 전곡에 놓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동생이 갤러리 관장인데요. 갤러리 관장인데 어느 날 아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소야? 그러더래요. 속이의 경일기라고. 근데 그때 제 동생은 갤러리 운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그냥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만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실패한 거는 아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부터 실패했다. 예를 들면 뭐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아빠 갤러리는 요즘 잘 돼? 그래서 관심을 딱 불러일으키고
아빠 얼굴이 좀 어두워서 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킨 뒤에 나도 공부가 잘 안 돼. 이랬으면 귀에 쏙 들어왔을 텐데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중학생이라 어리다. 그래서 참 그 말이 재밌었거든요. 아빠 소야? 내가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랬던 말이 있죠. 저는 이분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말 안 듣는 아이 뒤에는 말 못 듣는 엄마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의 관심사를 알려는 노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감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것들이 엄마한테는 부족했는데, 한편 선생님, 저는 상담을 하면서 슬픈 것은 이것은 타고나면서 풍부한 사람이 적고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나간다. 그래서 이 엄마도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엄마의 엄마에게 그런 관심과 공감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험을 거의 못 받고 자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예전에 아침마당에 그 상담하는 선생님 한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의 미숙한 사람과 또한 미숙한 사람이 부부가 되면 이 영향이 100년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소름이 끼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숙한 사람이란 관심과 공감을 통해서 말하는 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조차 초년기에 1시간 동안 듣고 선생님은 제 마음을 몰라요,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제가 왠지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선생님이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차츰 나랑나랑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1000년 전에 이야기했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껴둬라, 관심과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것을 원리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000년의 지혜 2024년에 확인하면서 말 안 듣는 아이의 말을 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 중에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지혜를 나누면서 저는 너랑나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